살짝 밤색이 도는 긴 머리카락이 유키오의 옆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가 왼손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지만 몇 가닥은 그대로 남았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유키오의 몸짓을 마사하루는 무척 좋아했다. 하얗고 매끄러운 뺨이 드러나면 자신도 모르게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처음 그녀를 가르쳤을 때부터 줄곧 그래왔다. 지금 유키오는 공간에서 두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고 있다. 푸는 방법은 이미 가르쳐 주었고 그녀도 이해했다. 그녀가 진 샤프 펜슬은 움직임을 거의 멈추지 않았다. 제한 시간을 여유 있게 남기고 그녀가 다 풀었다 라며 고개를 들었다. 마사하루는 노트에 적힌 수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숫자와 기호 하나하나가 꼼꼼히 적혀 있었다. 해답에도 오류가 없다. 정답이야 완벽해. 흠잡을 데가 없군. 유키오의 얼굴을 보며 그가 말했다. 정말요? 와, 신난다. 그녀가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손뼉을 쳤다. 공간 좌표에 관해서는 거의 이해한 것 같아.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그 응용이라고 봐도 돼. 그럼 잠깐 쉴까요? 새로 산 홍차가 있어요. 좋아, 피곤할 테니까. 그러자 유키오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마사하루는 그녀의 책상 옆에 앉은 채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차를 끓이러 나갈 때면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데 이 시간이 그로서는 몹시 고역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방 안 이곳저곳을 탐색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서랍도 열어보고 싶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노트도 꺼내보고 싶었다. 아니, 유키오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이름만 알아도 감지덕지할 것 같다. 하지만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물건에 손을 댔다가 만에 하나 그녀에게 들키는 장면을 상상하면 꼼짝 않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경멸당하고 싶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잡지라도 들고 올 걸 그랬다고 그는 생각했다. 오늘 아침 그는 역 구내 매점에서 남성용 패션 잡지를 샀다. 하지만 잡지를 넣어둔 가방을 그는 1층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놓아두고 왔다. 더럽기도 하고 아이스 하키부 시절 사용하던 것이라 워낙 커서 유키오를 가르치러 오면 의뢰 습관처럼 그렇게 한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저 방 안을 둘러보기만 했다. 책꽂이 앞에 조그만 분홍색 카세트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카세트 테이프도 몇 개 쌓여 있다. 마사하루는 엉덩이를 들어 카세트 테이프의 제목을 확인했다. 아라이 유미 오프코스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는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보며 전혀 다른 것을 떠올렸다. 얘의 서브머린이다. 오늘도 미노벨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했지만 프로그램이 어디서 유출되었는지 전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미노벨은 테이프를 관찰하는 무한기획이라는 회사에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대답할 수 없다고 딱 자르더라고.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자라 기술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자들이 틀림없이 범인이야. 카탈로그에 실린 다른 상품들도 보나마나 어디선가 훔쳐온 프로그램일 거야. 회사로 직접 가보면 어떨까요? 마사하루가 제안했다. 소용없을 거야. 아마 도둑 맞은 프로그램이라고 떠들어 봐야 상대도 안 해줄걸? 서브머린을 들고 가서 따지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미노베는 고개를 내저었다. 서브머린이 오리지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오히려 우리 보고 머린 크래시를 베꼈다고 할걸?
그 말에 마사하루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어졌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남의 프로그램을 훔쳐서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셈이지. 미노베가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분야에도 저작권이라는 게 필요해질 거야. 실은 법률을 잘 아는 친구에게 이번 일을 얘기해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치고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녀석 대답이 노라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지. 판례조차 없으니 말이야. 무슨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나는 범인을 찾아내고 싶어. 찾아내면 가만두지 않을 거고. 미노베가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범인을 찾아낸다 해도 한두 대 갈기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마사하루는 허망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프로그램을 도둑맞는 바보 같은 실수를 했을까 생각하며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프로그램도 재산이로군. 마사하루는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인식한 적이 별로 없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라서 조심스럽게 다뤘지만 누가 훔쳐갈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미노베는 멤버들에게 지금까지 서브머린을 보여주었거나 서브머린에 대해서 얘기한 상대를 일일이 열거해 보자고 제안했다. 서브머린을 훔칠 생각을 했다는 건 서브머린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 멤버 전원이 떠오르는 이름을 빠짐없이 열거했다. 그 수가 수십 명에 달했다. 연구실 사람, 클럽 멤버, 고등학교 때 친구 등 여러 부류였다. 이 중에 무한 기획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미노베는 그렇게 말하더니 이름이 열거된 리포트 용지를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한숨 쉬는 이유를 마사하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누군가 연관이 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수십 명에서 또 가지를 쳤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각자 자신이 서브머린에 대해 얘기한 상대에게 직접 확인해 보자고. 어딘가에는 분명히 실마리가 있을 거야. 미누베의 지시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사하루는 그런다고 과연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다. 마사하루는 서브머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거의 없다. 그로서는 게임 제작도 연구의 일환이며 그런 전문적인 얘기가 문외한에게는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임 자체의 재미도 인베이더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딱 한 번 게임 제작에 관한 얘기를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적이 있다.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유키오였다. 선생님은 대학에서 무슨 연구를 하세요? 유키오의 질문에 그는 우선 졸업 논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화상 해석이나 그래프 이론이 고2 여학생에게 흥미로울 리 없었다. 노골적으로 재미없다는 표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유키오는 갈수록 따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그녀의 흥미를 끌기 위해 게임 얘기를 꺼냈다.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반짝이기 시작했다. 와, 재밌겠다. 어떤 게임을 만드시는데요? 마사하루는 종이에 서브머린의 화면을 그리고 게임 내용을 설명했다. 유키오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굉장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드셨어요? 나 혼자서 만든 건 아니야.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지. 그래도 그 게임의 구조는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 대단해요. 유키오의 눈빛에 마사하루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 존경의 말을 듣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그 게임 나도 해보고 싶다. 유키오의 바람을 마사하루는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컴퓨터가 없었다. 연구실에는 있지만 그녀를 연구실로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같은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아쉽다. 어디든 PC만 있으면 되는데. 하지만 내 친구들 중에도 PC가 있는 녀석이 없어. 굉장히 비싸거든.
그게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응, 프로그램이 기록된 테이프를 넣으면 되니까. 테이프라면 어떤 테이프인가요? 일반적인 카세트 테이프야. 마사하루는 기억장치로 카세트 테이프가 사용된다는 것을 유키오에게 설명했다. 왠지 몰라도 그녀는 거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럼 선생님, 그 테이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테이프를? 그야 어렵지 않지만 봐야 별거 없는데. 네가 갖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랑 똑같은 거야. 그래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마도 유키오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것이니만큼 일반 테이프와는 조금이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마사하루는 그녀가 실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 아르바이트 때 테이프를 들고 갔다. 어머, 정말로 보통 카세트 테이프네. 프로그램이 담긴 테이프를 손에 들고 그녀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이 테이프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유키오는 그에게 테이프를 돌려주었다. 중요한 거잖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가방에 넣는 게 좋겠어요. 그럴게.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마사하루는 방을 나가 1층에 놓아둔 가방에 테이프를 갖다 넣었다. 유키오와 프로그램의 연관성은 그게 전부였다. 그 후로도 그녀 쪽에서 서브머린 얘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사하루 역시 그걸 화제 삼은 적이 없다. 하지만 그 얘기는 미노베와 동료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키오가 프로그램을 훔쳤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해 본 적도 없다. 물론 유키오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날 스포츠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몰래 1층으로 가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훔쳐내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들키지 않으려면 2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복사한 다음 테이프를 도로 가방에 넣어 두어야 한다. 물론 설비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집에 컴퓨터가 있을 리 없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노래 테이프를 복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녀가 범인이라. 공상만으로도 재미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사하루는 해벌쩍 웃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선생님, 왜 그래요? 혼자서 희죽거리고. 쟁반에 찻잔을 담아 들고 온 유키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마사하루는 손을 저었다. 향기 좋은데? 다즐링이에요. 그녀가 책상에 찻잔들을 내려놓자 마사하루는 그중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도로 책상에 내려놓다가 손끝이 살짝 떨려서 청바지에 차를 쏟고 말았다. 아, 이런. 그는 얼른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유키오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응,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떨어졌어요. 그녀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아몬드처럼 생긴 그녀의 눈이 한층 크게 열렸다. 왜 그래? 유키오가 그 종이를 마사하루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간략한 약도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가와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이토가 이쿠노점 아저씨에게 받아다 준 메모지를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이다. 아차, 그는 마음속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다가와 부동산이라면 이쿠노구에 있는 그 다가와 부동산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니, 이쿠노구가 아니라 히가시나리 구. 바, 후카의 밭이라고 적혀 있잖아. 마사루가 약도를 보여주며 말했다. 어쨌든 거기는 이쿠노구에 있는 다가와 부동산의 지점일 텐데요. 이쿠노구 지점을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아들이 새로 지점을 냈나 봐요. 유키오는 정확하게 추리했다. 마사하루는 낭패한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 그래? 라고 말했다.
선생님, 거긴 왜 가셨어요? 집이라도 구사하시는 거예요? 집이라도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친구를 따라갔을 뿐이야. 그래요? 그녀가 먼 곳을 바라보듯 아련한 눈빛을 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생각이라니?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를 그 이쿠노구에 있는 다가와 부동산에서 관리했거든요. 제가 전에는 이쿠노구의 오해에 살았어요. 그랬구나. 마사하루는 그녀의 얼굴에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찻잔으로 손을 내밀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친엄마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아니, 평소보다 더 낮게 들렸다. 아니, 몰라. 찻잔을 손에 든 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가 크크 하고 웃었다. 선생님, 연기 진짜 꽝이네요. 뭐라고? 나도 다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늦게 왔을 때 엄마랑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셨다면서요? 그때 다 들으셨죠? 아니, 뭐 조금. 마사하루는 찻잔을 내려놓고 머리를 긁적거렸다. 이번에는 유키오가 자신의 잔을 들더니 홍차를 두세 모금 마시고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5월 22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사하루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약간 쌀쌀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떠준 가디건을 입고 학교에 갔죠. 그 가디건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녀가 서랍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그 안에 괴로운 기억의 물건이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충격이 컸겠구나. 마사하루가 말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이없게도 그런 말이 나와버리고 만 것이다.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악몽이지만요. 유키오가 어색하게 웃더니 다시 슬픈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좀 놀았어요. 그래서 귀가가 늦어졌죠. 그렇지만 않았어도 1시간쯤 일찍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마사하루는 충분히 짐작할 수 없었다. 그 1시간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유키오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랬다면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소리로 변해가는 것을 마사하루는 바짝 긴장한 채 들었다. 손수건을 꺼낼까 생각했지만 손을 움직일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다. 제가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아. 일부러 집에 늦게 간 게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저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지친 나머지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좀 더 든든한 딸이 돼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렸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커다란 눈물방울이 그녀의 흰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사하루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하고 마사하루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었다. 부동산에서 다가와로부터 사건의 개요를 들은 후로 그의 내리에는 실로 끔찍한 상상이 맴돌고 있었다. 과도한 분량의 감기약, 술, 부자연스럽게 닫혀있던 창문 등등 어느 것 하나 자살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끓어넘친 된장국 냄비뿐이었다. 하지만 그 냄비는 끓어넘쳤다기에는 주변이 너무 깨끗했다고 경찰도 지적했다지 않는가. 그래서 마사하루는 실제로는 자살인데 누군가 냄비에 국물이 넘친 것처럼 현장을 조작해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유키오 말고는 가능성이 없었다. 감기약과 술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그녀가 해명했다는 점과 또 앞뒤가 맞았다. 그렇다면 왜 사고사로 위장했을까? 그것은 세상의 이목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때 엄마가 자살했다는 건 자살했다는 건 이미지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단, 이 상상에는 끔찍한 의문이 뒤따른다. 유키오가 처음 자기 엄마를 발견했을 때 과연 그녀는 이미 죽은 상태였을까? 아니면 살아날 여지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다가와는 말했다. 30분만 빨리 발견했어도 살았을지 모른다고. 당시 유키오에게는 이미 가라사와 레이코라는 의지할 만한 인물이 있었다. 어쩌면 유키오는 그녀와 교류하면서 친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이 우아한 부인이 자기를 걷어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는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거의 죽어가는 니시모토 후미오를 발견했을 때 유키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상상의 끔찍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마사하루는 그 이상 추리를 진전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일이 줄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마사하루는 자신이 얼마나 비뚤어진 정신의 소유자인지 통감했다.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 없지 않은가. 네 탓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천국에 계신 엄마도 슬퍼하실 거야. 그때 제가 열쇠만 갖고 있었어도 그랬다면 부동산 아저씨에게 갈 필요도 없이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운이 나빴어. 그래서 지금은 집 열쇠를 꼭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유키오가 일어나 옷걸이에 걸어둔 교복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였다. 그것을 본 마사하루가 열쇠 고리가 오래된 것 같네 하고 말했다. 그렇죠? 그때도 집 열쇠가 여기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집에 두고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열쇠 고리를 교복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그 열쇠 고리에 달린 조그만 방울에서 딸랑 소리가 났다.